자, 다음 오금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궁과 불로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장가희 기자, 단어들이 낯섭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하늘궁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이 종교시설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늘궁에서 운영하는 모텔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셨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발견을 했을 땐 이 남성의 주변에 마시다 만 우유가 있었습니다. 이 우유가 바로 불로유라고 합니다.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얼굴이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이름이 쓰여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 불로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리유 먹고 지금 1년 4개월 동안 병원에 안 간다니까요. 자, 어쨌든 보도를 보니까 이제 숨진 남성의 아내가요, 경찰한테는 일단은 불로유를 먹었다 이렇게 진술을 처음에 했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할머니 말이 좀 엇갈리고 있고요. 또 하늘궁 측도 입장을 냈습니다. 우선 이 남성의 아내, 이 할머니 얘기부터 해보자면 경찰에는 불로유를 마셨다고 진술을 했는데 MBN 취재진을 만났을 때는 남편이 불로유를 마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편분은 불로유를 먹은 적이 없다. 자, 그런데 이 하늘궁 측에서는요, 또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A씨 부부는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신 적이 없으며 없다. 네, 아내가 강남 소재 한 우유 대리점에서 이 우유를 직접 구매했고 아내만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80대 고령인 A씨는 이미 노환으로 곡기를 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이 하늘궁 측에서 입장문을 어제 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이렇게 되면은 이 숨진 남성의 사인이 이 불로유 때문이다 이렇게 확정이나 뭐 단정할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국과수의 그 부검 결과가 상당히 그 중요한 하나의 요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은 실제로 우유를 마셨는지의 여부가 판명이 될 테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우유를 안 마셨다고 한다면 이런 인과관계 자체가 부존재하는 상황이 될 테고요. 만약에 마셨다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그 약 독극물 반응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치사량에 정말 이를 만큼의 사인이 되는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이제 판단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혹시 그 지병이라든가 고령이라든가 또는 이 침대에서 혹시 뭐 낙상을 했다든가 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원인이 또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국과수의 사인에 대한 판정이 상당히 뭐 중요한 죄에 있어서의 여부 또는 죄의 경중에 있어서의 요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박 교수님, 일단은 제가 좀 불로유를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네. 우유에다가 허경영 대표의 얼굴을 붙인다거나 이름을 쓰면은 그게 좀 뭔가 좀 좋은 약 같은 게 된다 이런 건데 지병이 있거나 좀 약간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혹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지병이 너무 오래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쾌유의 가능성이 너무 낮은 경우에 우리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죠. 그런데 아까 인터뷰한 것처럼 내가 이 불로유를 먹고 1년 4개월 동안 병원 자체를 안 갔다라는 어떤 증언이 쏟아질 경우에는 아, 나도 저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환자들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 간병하시는 분들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허경영 대표 쪽에서는 우리는 이 우유를 판 적도 없고 그냥 각자 이 우유를 사오면 거기에 허경영이라고 이름을 쓰던가 혹은 허경영 씨의 스티커를 붙이면 그때부터 이 우유가 불로화가 돼서 만병통치 약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썩지도 않는다는 것인데 글쎄요, 뭐 이 우유를 먹고 사망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이제 이 우유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임재 변호사님. 네. 일단은 굉장히 이제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뭔가 검증이 돼야 될 텐데 일단은 조사해봐야겠지만 혹시 뭐 이게 과대 광고라고 하면요, 뭐 하늘궁 측이나 허경영 대표 혹시 처벌받는 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우유에다가 우리가 소위 택갈이라고 하죠. 그 택만 뜯어서 뭐 허경영의 얼굴을 붙이고 거기다가 어떤 네임 스티커만 붙여서 재판매했다.
이거 당연히 관련법에 따라서 저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우유는 당연히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멸균 우유가 아님에도 상온에 두어도 된다. 그러면서 상온에다 두고서 우유를 다시 재판매하는 경우도 식품위생법상 관련 법 규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마치 꼭 법률 검토를 사전에 받은 것처럼 이게 지금 우유라는 것을 각자 신도들이 그냥 구입을 한 것이고 다만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할 때 이 우유에다가 내 사진을 붙이고 내 이름을 붙이고 먹으면은 저절로 건강이 좋아진다. 이렇게 멘트를 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사실 이 우유를 판매한 것이 지금 또 이 사랑궁에서는 허 대표 측에서는 내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사실과 맞다면은 어떤 처벌의 근거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2023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잖아요. 우유는 상온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건강을 정말 극심하게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판단은 좀 우리 시청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